2026년 국내 증시 전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스피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75%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월 8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죠.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조정이 올까요? 오늘은 2026년 국내 증시 전망을 6가지 핵심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부, 코스피 단기 조정 가능성과 매수 기회. 2부, 삼성전자 실적 확인. 3부, 삼성전자 20조 실적의 의미. 4부, 비메모리 흑자 전환, 역사적 전환점. 5부, 2022년 패턴 재현 우려. 6부, 2026년 하반기 리스크 요인.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오늘 내용을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1부, 코스피 단기 조정 가능성. 먼저 단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월 말에서 2월 초, 즉 설날 전후로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첫째, 과도한 상승 이후의 숨고르기. 코스피는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75% 상승했습니다. 이는 1987년, 1999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이처럼 빠른 상승 이후에는 반드시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14조 원을 순매도하며 조정 신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른바 재료 소진 현상으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삼성전자 정식 실적 발표 대기. 삼성전자의 1월 8일 실적 발표는 잠정 실적입니다. 1월 말에는 정식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별 상세 실적과 2026년 가이던스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잠시 관망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명절 전 계절적 약세. 역사적으로 설날이나 추석을 앞두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명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익 실현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 이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설날은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닷새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차익 실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넷째, 외국인 매도 변수.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정이 오더라도 3,700에서 3,800선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급락보다는 건강한 조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이 구간은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부 삼성전자 실적 확인.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삼성전자 실적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6년 코스피의 방향성은 삼성전자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삼성전자의 코스피 비중.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더하면 두 종목이 약 30% 이상입니다. 이 두 기업의 흐름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둘째, 코스피 영업이익의 절반이 반도체.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증가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즉, 반도체를 빼면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셋째, 2026년은 실적주의 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스피의 삼성전자 비중이 20%인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고 해서 코스피 전체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삼성전자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6년은 반도체의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혹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든 혹은 또 다른 섹터의 기업이든 어떤 종목이 되었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코스피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적으로 증명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2026년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3부 삼성전자 20조 실적의 의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왜 중요한가? 2026년 1월 8일 발표된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93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 영업이익 20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전 최대 기록이었던 2018년 3분기 17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폭발적 성장.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HBM, 서버용 D램, SSD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C용 D램 가격은 2024년 말 대비 2025년 말 약 7배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2025년 1분기 13%에서 3분기 22%로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에는 3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6년 2월부터 HBM4 양산이 시작되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본격 공급됩니다. 두 번째, 메모리 외 사업 개선. 2025년 4분기 메모리 사업이 전체 실적을 주도했지만 다른 사업부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생태계 동반 효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증권가는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흑자 전환 역사적 전환점. 자, 지금부터가 2026년 국내 증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지만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삼성전자의 실적은 시소게임을 반복해왔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LSI로 나뉩니다. 그동안 구조는 이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면 비메모리 사업은 적자. 비메모리 개선을 시도하면 메모리 업황이 침체.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강한 메모리 경쟁력을 가지고도 전체 실적의 상승 탄력이 제한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4년까지 비메모리 사업의 누적 적자를 약 4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도 적자 부담은 이어졌습니다. 즉 메모리가 벌어들인 이익을 비메모리에서 상쇄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이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비메모리 사업의 적자 축소와 구조적 개선 국면 진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5년 4분기부터 비메모리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2026년에는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거나 제한적인 흑자 전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운드리 수주 확대입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계약, 닌텐도 스위치 투 엔비디아 칩 위탁 생산, 이나노 공정 기술 경쟁력 확보. 둘째, 시스템 LSI 개선입니다. 엑시노스 2600 등 신제품 출시,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 회복.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2027년 파운드리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경우 2026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동시 호황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이나 과거 호황기에는 메모리만 좋았거나 비메모리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메모리 HBM4 슈퍼사이클, 비메모리 흑자 전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첫 해입니다. 이것이 2026년이 과거와 구조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5부 부정적 시각, 2022년 패턴 재현 우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과 2022년의 놀라운 유사성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2022년 연간 매출 302조 2,300억 원, 연간 영업이익 43조 3,800억 원, 2025년 연간 매출 332조 7,700억 원, 연간 영업이익 43조 5,300억 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2022년과 2025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매출은 30조 증가 10% 상승, 영업이익은 거의 동일 0.3% 상승, 불과 1,500억 원 차이. 그런데 주가는 어땠을까요? 2025년 코스피는 75%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25%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실적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볼까요? 첫째, 삼성전자의 2023년 기대 상황. 2022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2023년 시장 기대 최고치, 반도체 업황 상승 예상, 주가 상승 기대감 최고치. 둘째, 삼성전자의 2023년 실제 상황. 글로벌 경기 둔화와 메모리 수요 부진, 재고 조정 장기화, 주가 하락. 셋째, 2025년 현재 상황. 2025년 영업이익 43.5조 원, 2022년과 동일 시장 기대, AI 슈퍼사이클 지속될 것, 코스피 75% 상승 완료, 삼성전자 125% 상승 완료. 넷째, 2023년으로 본 2026년 투자 리스크.
만약 2026년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면 2023년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적은 2022년 수준인데 주가는 훨씬 높다는 것은 PER, 즉 주가수익 비율 등 밸류에이션이 부담 수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코스피 대형주는 83% 상승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수 종목에 집중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 2026년 상반기 강세는 가능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2023년처럼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 섹터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은 지수 조정 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6부 2026년 하반기 리스크 요인. 자, 그렇다면 2026년 하반기는 어떨까요? 상반기는 긍정적 요인이 많지만 하반기에는 주의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중간선거 11월 3일. 2026년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상반기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트럼프의 확장 재정과 관세 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2026년 하반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최악의 경우 2027년부터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업황 정점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초가 반도체 업황의 정점이 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HBM4 본격 양산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2027년 공급 과잉 가능성과 그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오르면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조정 또는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차익 실현 압력. 2025년 75% 상승 이후 2026년 상반기에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흥국 자금 이탈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6년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상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 HBM4 양산 시작, 비메모리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는 중간선거 변수, 업황 정점 우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통해 2026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리의 투자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실적이 확실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2026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섹터는 제한적입니다. 1. 반도체 관련주. 메모리 HBM4 슈퍼사이클, 비메모리 역사적 흑자 전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전체 수혜. 2. 조선과 방산. 조선 3사 3년치 수주잔고 확보, 영업이익률 지속 개선, 방산업체, 100조 이상 수주잔고가 2026년 매출로 전환. 이 세 가지 섹터 외에 2026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만한 섹터는 제한적입니다. 증권가 전망을 봐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증가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3. 중요한 경고. 현재 지수가 최고치라는 건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덩달아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지수 조정이 오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은 실적 있는 곳에 자금이 몰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조선, 방산 외에 다른 섹터에 관심이 있거나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1월에서 2월 발표하는 기업별 실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기별 전략. 1월부터 2월 체크포인트, 실적이 확실한 반도체 섹터 주목, 조선과 방산 섹터, 확실한 수주잔고, 2025년 흑자전환 기업 또는 최대 실적이 나온 기업의 주목. 1월부터 6월 체크포인트, 금리 인하와 반도체 실적 모멘텀 기대, HBM4 양산 시작 확인, 삼성전자 비메모리 흑자 전환 확인, 분기별 기업 실적 발표에 관심. 7월부터 12월 체크포인트, 중간선거 변수주의,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가능성, 밸류에이션 부담 심화 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 5. 코스피 대 개별 종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스피 지수와 개별 종목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확실한 기업은 지수가 약해도 선방할 수 있고 실적이 없는 기업은 지수가 강해도 약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런 괴리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섹터 선택과 타이밍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기회와 변동성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는 긍정적 요인이 많지만 하반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적이 확실한 섹터에 집중하되 밸류에이션 부담과 2022년 패턴 재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스피 지수와 개별 종목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